여러분, 혹시 요즘 마트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당황하시죠? 현금도 안 가지고 다니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만약 어떤 가게에서 나중에 주면 돼요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2025년에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와, 이런 곳이 정말 있구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따뜻한 곳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하거든요. 서울 어느 주택가. 10년 전만 해도 이 동네에는 작은 구멍가게들이 7개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낡고 가장 작은 가게가요. 왜 이 가게만 살아남았을까요? 더 이상한 건 바로 옆에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길 건너편엔 이마트 시사까지 있는데도 이 작은 가게에는 매일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물건 가격도 더 비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특별한 서비스라도 하는 건가? 혹시 포인트라도 많이 주시나?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난 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비싼 줄 알면서도 이곳을 찾는구나. 이래서 이 가게만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요즘 시대의 작은 구멍가게가 편의점을 이길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몰래 관찰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점. 카드 결제기가 없었어요. 2025년에 카드 결제기가 없다고요? 요즘 분식집도 다 카드 받는 시대에? 그런데 손님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현금을 내거나 아니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두 번째 이상한 점. 돈을 안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컵라면과 김밥을 들고 할머니께 뭔가 말씀드린 후 그냥 나가더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시면서 그래, 천천히 하렴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아주머니는 아이 기저귀와 분유를 들고 할머니, 이번에도 좀 이라고 하시니까 할머니가 당연히 챙겨가야지 하면서 포장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말이에요. 세 번째 이상한 점. 할머니께 뭔가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봉투에 현금을 담아서 할머니, 지난번에 하면서 건네드리고 할머니는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 하시면서도 받아주시더라고요. 가장 이상한 건 물건을 전혀 사지 않고 그냥 할머니와 이야기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30분, 1시간씩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마치 상담소 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대체 이 가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취재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첫 마디가 아, 그렇게 궁금하셨구나. 요즘 젊은 분들이 이런 걸 신기해하시네 였어요. 요즘에는 모든 게 카드, 페이로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끔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엔 카드 한도 초과되거나 계좌에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배는 고프고 편의점에서는 절대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여기로 와요.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은 용돈이 떨어지면 정말 막막하죠. 부모님께 말하기도 창피하고 친구들한테 빌리기도 어렵고 그럴 때 이런 곳이 있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받지 못한 돈들이 많이 쌓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서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시더라고요. 요즘엔 이런 게 있잖아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라면 먹었던 김민수예요. 알바비 들어와서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할머니, 저 박영희예요. 분유값 송금했어요. 감사했어요. 아, 요즘엔 이렇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할머니가 계좌번호를 적어둔 작은 메모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급할 때는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여기로 보내라고 해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 휴대폰 알림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송금 알림들이었어요. 5,000원 입금, 10,000원 입금, 20,000원 입금. 진짜로 사람들이 갚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사실은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특히 자취생들이나 신혼부부들 정말 어려워요. 월세, 생활비, 학자금 대출. 정말 빠듯하게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요즘 2030세대들 정말 어렵게 살잖아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취업은 어렵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런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 저 이번 달에 진짜 어려워요. 카드도 한도 다 찼고, 통장에도 돈이 없는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다시 보여주시는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있더라고요. 방 이름이 우리 동네 가족들이었어요. 참여자가 무려 200명이 넘었어요. 이 친구들이 서로 도와줘요. 누가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이 나도 그런 적 있었어 하면서 조언도 해주고 가끔은 도움도 주고 채팅방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혹시 알바 구하는 곳 아세요? 이사 도와줄 분 계세요? 중고 냉장고 파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동네 커뮤니티였어요. 젊은 친구들이 처음엔 부끄러워해요. 공짜로 뭔가를 받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줘요.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받는 거야.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다른 어려운 친구 도와주면 되는 거고. 정말 똑똑한 방법이었어요. 자존심도 지켜주면서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나중에는 선순환도 만들어내고. 그리고요. 할머니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말 고마워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진짜 많이 갚아줘요. 라면 하나 값인데 20,000원, 30,000원씩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할머니 휴대폰으로 계속 송금 알림이 와요. 할머니 덕분에 취업했어요. 감사 표시로요. 첫 월급 받았어요. 할머니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이런 메시지들과 함께요. 이 돈들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또 다른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죠. 돈이 돌고 도는 거예요. 마치 동네 은행 같다고 할까요? 정말 놀라웠어요. 2025년에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법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해서 이런 따뜻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할머니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동네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진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정말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요. 저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3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급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집도 팔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할머니 목소리에 그때의 막막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이 자리에는 다른 구멍가게가 있었대요. 그 가게 할아버지가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일단 치료부터 받아 하시면서 현금 50만 원을 주셨다고 해요. 80년대 5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잖아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도와줬어요. 누구는 밑반찬을 해다 주고, 누구는 아이들 봐주고. 그렇게 남편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을 듣다 보니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새겼어요.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래서 15년 전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 자리에서 가게를 시작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대요. 요즘 사람들은 무료로 뭔가 받는 걸 의심해요. 사기 아닌가, 뒤에 뭔가 조건이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그랬다고 해요. SNS에 사기 뉴스들이 많아서 무작정 믿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급한 사람들만, 그것도 아주 조금씩만 도와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대요. 진짜로 나중에 갚으면 되는구나.
정말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냐면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도움을 받았던 친구가 몇 년 후에 다른 어려운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 이 친구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예요. 그때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할머니 단체 채팅방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도 예전에 할머니께 도움받았는데 후배가 어려우니까 소개해줄게.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와요. 젊은 친구들이 참 기특해요. 처음엔 부끄러워하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공문이 왔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도시 재개발 계획에 따라 이 지역 전체가 철거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류를 보니까 이 지역이 노후 주거지역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더라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어요. 개인 건물주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결정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벌써 옆 블록 건물들이 하나둘 비워지고 있어요. 실제로 주변을 보니까 빈 건물들이 보이더라고요. 철거 예정, 이주 대책 문에 같은 현수막들도 걸려 있고요. 할머니도 이미 보상금 산정을 받으셨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충분하고, 하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가족들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었어요. 75세 할머니가 매일 가게를 여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걱정할까봐 할머니가 휴대폰을 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카카오톡에는 여전히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해요. 같은 메시지들이 계속 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다른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요즘엔 다들 각자 살기 바쁘잖아요. 할머니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절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결국 단체 채팅방에 소식을 알렸어요. 가게가 곧 철거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 마지막까지 신세 많이 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 마지막으로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들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안하신 게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다른 어려운 친구들을 소개해주세요. 제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갈게요. 정말 의미 있는 제안이었어요. 할머니도 뿌듯하게 마무리하시고 젊은 친구들도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할머니, 저 첫 직장 구할 때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 졸업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감사 표시로 돈을 드리고 가는 분들도 많았어요. 마지막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머니께 제안한 게 할머니, 다른 곳에서라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한 대학생이 말했어요. 가게는 없어져도 카카오톡은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굳이 물리적인 가게가 있어야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엔 배달 앱도 있고 온라인 송금도 있고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도 저희는 계속 연락드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면서 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할머니가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진짜 목적이었어.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마지막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가게는 사라져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실제로 그 후 몇 달간 그 카카오톡 단체방은 여전히 활발했어요.
할머니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가셨지만 여전히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고 계셨어요. 가끔은 택배로 도시락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급한 친구들에게는 온라인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친구들 중 몇 명이 할머니를 본받아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도우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이번에 알바비 들어왔는데 급한 친구 있어. 내가 쓰던 교재. 필요한 후배 있으면 줄게. 이런 식으로요. 에필로그 진짜 교훈.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가게가 아니었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그리고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었구나. 할머니는 단순히 물건을 파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였어요. 요즘 2030세대들이 정말 어렵게 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외로워하고 그런 친구들에게 할머니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거죠. 가게는 철거됐지만 할머니가 심어주신 따뜻한 마음들은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분명히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재개발도 필요한 일이에요. 낡은 건물들은 철거되어야 하고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들도 있어요. 할머니 가게 같은 따뜻한 공간들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따뜻함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꼭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한 번이라도 그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건 거창한 자선 활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자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할머니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